푸틴은 항상 편집증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뿌리를 결코 떨쳐내지 못한 전직 KGB 요원이죠. 편집증은 푸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속청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고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분수를 모르고 나서면 열린 창문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푸틴의 편집증은 항상 그의 권력에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의 푸틴의 편집증은 뭔가 다릅니다. 푸틴은 더 이상 자신의 편집증을 초능력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 모든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은 이제 엄청난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푸틴을 세계에서 가장 편집증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그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차량 행렬이 거리를 질주합니다. 공식적인 모습입니다. 대형 검은색 차량들이 대형을 이루며 움직이고 있는데 분명히 푸틴 대통령을 태우고 있습니다.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그의 차량 행렬을 보고 푸틴이 뭔가 중요한 일, 아마도 크렘린에서의 회의나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차량 행렬들이 종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 자신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미끼 차량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끼 차량들이 질주하는 동안 러시아의 지도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에는 없는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를 추적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장갑 열차에 숨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거처 중 한 곳이나 또 다른 벙커로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밀 철도망은 오직 그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푸틴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동할 때마다 여러 개의 가짜와 미끼를 동원해 자신이 이동 중임을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8월 12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푸틴의 편집증은 이제 너무 심해져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조치들까지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조종사들의 레이더와 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푸틴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며 이제는 그의 나라의 기자들조차도 그의 사무실 화분이 시드는 것을 추적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할 정도입니다. 그 화분에 식물들이 시들고 있다면 아무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고, 즉 푸틴이 사무실에 없다는 뜻입니다. 푸틴에게는 비밀스러움이 필요합니다. 항상 존재하던 극심한 편집증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그 편집증은 더욱 심해졌고 미국의 2026년 캠페인 이후에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축출되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점점 드물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 커져가는 편집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11일 러시아 지도자 푸틴의 노보시비르스크 방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푸틴은 시베리아 순환광원 개소 행사를 위해 콜초보 과학도시를 방문했는데 그는 밤이 내린 후에야 도착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비록 벙커에 숨어있고 싶었을지라도 러시아의 과학적 위대함을 선포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갔지만 그의 경호원들이 자신이 노보시비르스크로 가는 길목마다 50m마다 경찰관을 배치했는지 확인한 후에야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은 집 안에 머물고 창문을 가리고 유리 근처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푸틴을 쳐다본다고 생각만 해도 곤란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광학 장비나 전자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고 푸틴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속 장벽이 설치되고 도로가 차단되었으며 이동 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푸틴이 리본을 자르고 짧은 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러시아의 힘을 상징해야 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수준의 경비가 동원된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든 아니면 훨씬 더 가까운 내부의 무언가나 누군가에 의한 공격이든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편집증은 훨씬 더 깊이,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은 푸틴이 위협에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몇몇 단편적인 보고와 사례들에 불과합니다. 더 있습니다. 복제된 사무실을 예로 들어보죠. 2025년 12월 보고서에서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푸틴의 주요 사무실을 수십 시간 동안 촬영한 영상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이 단 하나의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3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서로 똑같아 보이도록 설계된 복제본입니다. 왜일까요? 비밀 기찻길과 미끼 차량 행렬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푸틴은 아무도 자신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누군가가 공격할 수 있는 특정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속임수는 서로 다른 사무실들의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야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여기 문 손잡이의 위치나 저기 벽의 이음새가 다르다는 점만이 푸틴이 복제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유일한 단서이며, 이런 점들은 눈썰미가 아주 좋은 사람들만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푸틴의 연설을 보거나 크렘린에서 공개한 그가 일하는 영상을 본다면 그가 발다이나 소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그의 노바야고로드 사무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무실들은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푸틴의 광적인 편집증이 제도화된 것이며,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결코 놓치지 않는 지도자의 표준적인 관행입니다. 푸틴의 기만의 세계에서 또 다른 표준 관행으로는 콘시에르주리 전략의 사용이 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통조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략은 푸틴이 자신의 집무실 중 한 곳에서 일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통조림처럼 저장해 두는 것이죠. 크렘린은 이러한 녹화 영상을 국가 방송에 공개하기 전에 종종 몇 달 동안 보관해 둡니다. 푸틴이 집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싶을 때 이런 보도를 하면서 자주 사용합니다. 실상은 푸틴이 어딘가의 지하 벙커 안에 있는 책상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책상 근처에도 없다는 말이죠. 최근 몇 년 동안 기자들은 이런 녹화 영상이 2달 동안 최소 10번이나 공개된 사실을 밝혀냈고, 이후에도 더 많은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제 사무실 전략의 또 다른 층위입니다. 푸틴은 거의 똑같이 생긴 사무실을 최소 3개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렘린이 그가 그 사무실에 있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는 그곳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숨바꼭질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다면 푸틴은 금메달을 따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물론 크렘린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부인한 뒤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부가 이어지는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게야말로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비꼼은 접어두고 다시 비밀 열차 선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것들은 러시아에 최근 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뉴욕타임즈는 2021년에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 발다이 주민들이 도시 안에 이상한 새 철도 노선이 생겼다고 전했으며 그 철도들은 어떤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위성사진은 나중에 이 철도들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고, 새로운 기차역에 연결된 헬리패드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푸틴의 발다이 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푸틴 외에 누구를 태운 기차나 헬리콥터도 이 철도 노선을 이용하거나 발다이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기차를 탈 때는 이제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두려움에 가득 찬 방식으로 탑니다. 푸틴 씨를 위해 어디에나 방탄 장비가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 CNN이 푸틴의 유령 열차라고 부르며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장갑으로 보호되어 있고 독재자가 원하는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헬스장, 스파, 그리고 매체에서 뷰티 장비라고 부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부 탄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진 고주파 기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드론만큼이나 세월의 흔적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차 객차는 2018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객차에 설치된 대부분의 헬스기구는 미국산이며, 푸틴이 주로 사용하는 주요 방은 어떤 종류의 도청 장치도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어포스 1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의 암살 시도라는 잠재적 위협 때문에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을 떠날 때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꾼 것이 다소 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각 구성원들을 미끼 비행기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푸틴의 차원이 다른 편집증입니다. 두 지도자를 비교한다면 푸틴의 경호팀이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LCI에 따르면 미국의 비밀 경호국은 약 7,000명의 요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기관인 FSO, 즉 연방경호국은 5만 명의 요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렘린 연대라고 불리는 부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는 모스크바 중심부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수도에서 가능한 한 적게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진 상황에서 이런 임무는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표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이 모든 편집증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푸틴은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한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던 그 편집증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었고, 그 이유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하지만 더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지만 푸틴에게 항상 존재하던 편집증이 팬데미크 기간 동안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뉴욕타임즈는 푸틴이 러시아가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완전히 바이러스와 차단된 공간에서 살면서
거의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를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격리를 요구한 뒤에야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정말 푸틴다운 행동이죠. 큰 소리 치면서 숨어 지내고 자신이 정복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척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그런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 연방경호국 요원들이 한 회사에 연락해서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소독제 구름에 휩싸이게 할 수 있는 이동식 터널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를 두려워한 데 따른 것이었죠. 이 모든 일은 푸틴과 크렘린이 러시아의 첫 번째 봉쇄 조치를 축하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이 봉쇄 조치는 우연히 아니게도 2020년 7월 1일에 예정된 국민투표 전에 시행됐는데 만약 그 투표가 푸틴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그는 2036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푸틴은 숨었고 봉쇄 조치는 너무 일찍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불과 2주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푸틴의 팬데믹에 대한 과장된 대응에서 광기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상치 못한 결과는 그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죠. 푸틴은 자신의 군대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여 키이우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무기가 없었고 그의 거처나 사무실까지 날아올 수 있는 무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꾸준히 개발해왔고 이제는 수백 킬로미터,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인기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위협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푸틴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다뤘던 많은 조치들은 푸틴의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타임라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2026년이 된 지금 푸틴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5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의 영웅담을 기념하는 이 행사는 푸틴 체제 하에서 일종의 힘을 과시하는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푸틴은 무기와 탱크를 거리로 행진시키며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승전 기념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장비 전시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평소 전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유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는 결국 아무런 특별함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푸틴의 편집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그렇게 두려워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취한다고 비웃을지라도 그의 편집증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사실상 어떤 목표든 타격할 수 있고 2026년 내내 러시아를 상대로 장거리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를 입증해왔습니다. 도망칠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는 메시지는 7월에 가장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약 2,500km를 날아가 시베리아의 옴스크 정유소를 직접 타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러시아의 아시아 영토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사실을 보고 자신이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의 가장 동쪽 끝 지역까지 도망치고 싶지 않다면 노부시비르스크 방문 때처럼 철저한 경호 조치 없이는 얼굴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겁니다. 설령 도망치기로 결심하더라도 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자신 사이에 오랫동안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원할 때마다 크렘린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5월에 처음으로 그 일을 해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드론을 모스크바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도 선택지가 아닙니다. 7월 2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자들이 5,000km에서 10,0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장거리 무인 항공기 UAV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드론들이 2027년 중에는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푸틴이 러시아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인공지능을 드론에 적용해서 신호 교란기로도 방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푸틴은 이미 취약한 러시아 방공망에 의존해서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치의 강자를 약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푸틴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그는 비밀 철도에서 장갑 열차를 타고 이동하고 가짜 차량 행렬을 보내고 복제된 사무실에서 미리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질문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은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거품 속에 자신을 가뒀습니다. 그는 사실상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이런 상태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에 자신의 나라에서 탈출한 전직 러시아 보안요원 글렙 카라콜로프의 말입니다. 그는 푸틴을 자신의 생명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우리 대통령은 세상과 단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보에 갇힌 채 살아왔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언론에서 아주 적절하게 벙커라고 부르는
자신의 관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고립시킬수록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실제로 신뢰하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그가 귀를 기울이는 이들조차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LCI는 2026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신뢰하는 사람은 그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FSO와 러시아 국가방위군의 수장들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속한 조직이 더 강력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망령자인 비탈리 브리자츠키는 2023년 9월 러시아 매체 TV 레인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경호원들조차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리자츠키에 따르면 크림반도 관저로 향할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경호원들에게 두 개의 다른 공항에 도착한다고 알린 뒤 실제로는 그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브리자츠키는 카라클로크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가까이 허락하는 소수의 경호원들이 스마트폰 같은 간단한 물건이라도 소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푸틴은 현실 세계만큼이나 디지털 세계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로부터도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푸틴은 2018년에 자신에게 스마트폰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런 휴대폰은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에서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제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말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10%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그의 편집증만 부추길 뿐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없다는 것은 그의 위치가 발각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국내외의 적들이 그를 상대로 음모를 꾸밀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모바일 인터넷 신호가 방공 시스템에 간섭을 일으켜 드론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참고로 마지막 이유가 크렘린의 공식적인 인터넷 차단 변명입니다. 푸틴은 항상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해낸 일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그의 마지막 세월을 자신만의 폐쇄된 세계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나라와는 동떨어진 채 그리고 점점 더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그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면 말이죠. 푸틴은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세계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자신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운명입니다. 그는 남은 평생 자신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며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승리입니다. 러시아 정치에 강인한 남자는 두려움에 떠는 작은 남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푸틴에게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가 그 자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든 지금은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사령관인 알렉산드르 차이코 상장은 8월 1일 자신이 파티를 열고 있던 식당에서 벌어진 잔혹한 폭격을 통해 그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푸틴에게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암살자들은 모스크바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선물을 들고 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하지만 먼저 저희 밀리터리쇼를 구독하셔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분열된 심리에 대한 저희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